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 이세계 여행자님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전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현실 공포든 귀신에 관련된 공포든 다양한 좀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우,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자,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귀신 이야기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사실 귀신 이야기가 메인이 맞는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 좀 무서운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섞였구만. 근데 조금 섞여 있어요. 이거 마일드 하이브리드네요, 이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굳이 간단하게 말하면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자, 어디 섬인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바로 어떤 섬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섬의 위치나 이 섬이 추정될 만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쨌든 영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그 섬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 일대 지역 전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절대 힌트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부터 그 섬은 돌비도로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돌비도. 이때는 2010년대 초반 이쯤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라서. 제 영상에서 종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훈이라는 애가 이때 당시에는 약간 흉가 체험 이런 거에 좀 미쳐 있었어요. 굉장히 파이팅 넘쳤죠. 근데 그 훈이가 속해 있던 동호회에 약간 좀 파가 좀 갈라졌대요.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만 보고 있으니까 둘 다 흉가는 기본으로 가는데 한쪽은 패가다 싶으면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또 한쪽은 민속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 동네가 민속학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졌었는데 훈이는 후자가 더 재밌었대요. 그리고 민속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은 조사하러 다니고 얘기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통 솔풀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갖고 무당을 캐스팅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근데 특히 민속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끼고 갈 때는 귀신을 보던 아니면 이상한 현상을 보던 꼭 그런 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오자마자 자기가 무조건 일바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훈이가 똘순이가 좀 약간 신기가 있다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제대로 말한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훈이는. 그래서 훈이가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저는 같이 못 가니까 똘순이한테 같이 가고 싶다. 좀 네가 똘순이 좀 꼬셔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해보겠는데 걔가 갈지 모르겠다. 걔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일단 똘순이한테 말은 했죠. 역시나 이제 똘순이는 귀찮다. 걔는 무슨 귀신 들리고 싶어서 환장하네 마냥 그런데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훈이가 이제 똘순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란 애를 꼬시고 싶은데 철수란 애는 또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안 가니까 철수가 근데 또 낚시를 좋아해요. 아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모임 때문에 섬에 갔는데 거기 섬낚시 되게 좋대 이러면서 꼬신 거예요. 너는 가도 그냥 낚시만 해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철수는 그래 자기가 굳이 밤에 막 같이 돌아다니고 해도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하고 여차하면 밤에 낚시하면 되니까. 그러고 훈이하고 철수가 가는 걸로 확정되고 며칠 지났는데 똘순이가 꿈을 꿨는데 처음 보는 배경이더래요. 처음 보는 배경이고 무슨 바닷가 같은 데 앞에 자기가 있었는데 앞에 웬 무당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막 구판 같은 걸 벌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으로 보이는 그 아줌마를 어떤 여자가 째려 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분명히 본 얼굴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난대요. 무섭게 째려보더니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칼로 그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을 치더래요. 자기 너무 놀란 거죠.
꿈에서 저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에 무슨 섬 같은 게 하나 보였는데 그 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네. 약간 좀 뭐 살려줘, 구해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너무 찜찜하잖아요. 아 뭔가 되게 찜찜한데 걔가 가자는 데가 섬이었지 거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모님이랑 막 꿈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해보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네가 그런 꿈을 꿀 정도면은 뭐가 있겠지. 뭐 없으면은 그냥 쉬고 오는 거고 뭐 있으면은 또 가서 뭐 공부하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모가 아니다 너 혼자 갔다 와라. 평생 내가 네 옆에 있을 것도 아니고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훈이한테 나 간다 이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훈이는 고맙다 땡큐 하고 가는데 대신 조건이 내가 뭐 신기가 있다던가 영안이 있다던가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냥 나는 평범한 호기심 많은 사람 컨셉으로 잡을 거다. 이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해갖고 훈이가 알겠다. 철수도 알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 섬을 가려면 어떤 특정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인가를 가면은 어떤 섬이 나온대요. 네. 그 섬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서 또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를 가야 된대요. 어우. 그러면은 섬이 조그만 섬이 2개가 있대요. 네. 하나는 무인도고 하나는 사람이 사는 섬인데 그 섬에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네. 그래갖고 그냥 가서 그 무당 아줌마 영입해온 사람이랑 민속학 공부를 좀 한 그때 당시에 30대 한 중후반 형님이라고 하는 네. 그분 그리고 훈이, 철수, 똘순이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다는데 한 명은 뭐 그냥 그 동호회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섬을 들어가는 배에서부터 네. 똘순이가 엄청 눌리더래요. 눌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섬이 대놓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더래요. 야, 예. 너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맨 처음엔 사람들이 너 배멀미 해?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냥 배멀미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훈이랑 철수한테 따로 말한 거죠. 아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좀 느낌이 쎄하다. 그냥 그런 얘기만 잠깐 하고 가고 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민박집에다 짐을 던져놓고 그 민속학 하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을 그냥 갑돌이라고 할게요. 이 갑돌이가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더래요. 여기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똘순이는 그 얘기가 눌려갖고 되게 막 몸이 안 좋은데 그 와중에 그 얘기는 또 재밌더래요.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고 그러면서 그 섬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한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무슨 신당 같은 게 있더래요. 그리고 신당 같은 앞에서 그 무당이 제사 같은 거를 막 지내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훈이가 그 갑돌이한테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신당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섬의 애장터였다. 그러니까 애장터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갈리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게 좋게 보기 위해서 그냥 자식을 일찍 잃은 부모가 자식 묘자리까지 받아놓고 부여잡고 살지 말라고 일부러 묘도 없이 그냥 묻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는 유교가 지배종교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이거는 가장 큰 불효임.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보다 먼저 간 애들의 묘를 만들어두면 뭐 묘를 파헤쳤다든가 묘를 갈아엎었다든가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뭐 불효박지만 놈 묘를 왜 만들었냐 묘를 뭐 갈아엎는다던가 뭐 이런 게 좀 안 돼요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네. 낳은 적도 없다는 듯이 그냥 평지처럼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싶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묻는 데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도 거기에 애들 그게 몰린다고. 그게 애장터라는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똘순이가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되게 좀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훈이가 왜 뭐 보이냐고. 똘순이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 무당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훈이 입장에서는 똘순이는 이제 제가 보증서 썼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인 걸 알겠는데 민속학 하시는 분들이 무당이랑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민속학 공부하고 있고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진짜 백이 무당이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네. 막상 똘순이가 저 사람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뭔일 생기면 재밌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은 저녁이 돼갖고 민박집 가서 다 같이 밥 먹고, 철수는 낚시를 하러 갔대요. 밤 낚시를. 그래서 체력도 좋다 막 이러고 있다가 그날 이제 자고 있는데, 예. 다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밤 낚시하고 들어왔는데 밖에도 무슨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갔더니,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물고기 잡았던 그 통 같은 거를 막 만지작 하고 있더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고 딱 봤는데, 몸은 어른인데 얼굴은 완전 깐난애기 얼굴로 자기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 말이 아닌 걸로. 예. 철수가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고, 그 민속학 하던 사람은 자기가 그 숲을 섬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막 헤매는데 아까 봤던 신당 같은데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러고 있는데 애들 여러 명이 자기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신당으로 자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비스무리한 악몽을 꾼 거죠. 근데 훈이가 그때 악몽을 안 꿨대요. 그래서 훈이가 아쉬운 거죠. 왜 나만 안 꿨지 이런 식으로.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겠죠. 아침에 똘순아 넌 꿈을 꿨니? 이랬더니 똘순이가 안 꾸지, 너도 안 꿨을걸?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이가 너무 놀라서 왜? 이랬더니 그때 훈이랑 철수랑 똘순이가 원래 같은 방에 있고, 네. 무당은 방을 또 따로 쓰고, 그리고 그 형이라는 사람이랑 다른 동호회 사람이 같은 방을 썼는데 철수가 낚시하고 그 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얼떨결에 그 방에 똘순이하고 훈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너 나 때문에 그 악몽 못 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무섭고 좀 아쉽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침을 대충 먹고 그 섬 반대쪽으로 또 쭉 가더래요. 무당이랑 그 민속학 하는 그 갑돌이가. 또 다들 이제 쫄래쫄래 쫓아가고 있는데, 바닷가가 해수욕장은 아니고 무슨 돌 같은 걸로 쫙 깔려있는 바닷가에 갑자기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쪽으로 막 가더래요. 보고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바다에 조금 발만 잠길 정도로 들어가더니 뭘 자꾸 줍는 신용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 주워서 넣나? 이 생각하는데 뭔가를 집어서 섬 안쪽으로 자꾸 던지는 신용을 하더래요. 예. 맨 처음에 쓰레기 주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뭐 하시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똘순이가 그걸 보면서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저게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나 이런 귀신들을 넋을 건진다던가 그런 걸 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훈이가 나 저런 거 처음 본다고, 얘기만 들어봤다고, 예. 글로만 봤지 실제로 하는 거 처음 본다고 했더니 바다에나 이런 물가에 빠져 죽은 귀신들을 육지로 넋이 갇혀있지 않게 무당들이 땡겨서 좀 편안해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다들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 혼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더래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한쪽으로 쭉 가니까 또 신당이 있더래요. 약간 애장터의 그 신당이고, 여기는 죽은 애들이 원원이 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더래요. 훈이는 이 사람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똘순이는 지금 보이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네. 약속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못 물어보고 나중에 막 물어봤더니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저거 그런 신당 아니야, 이상한데? 이러고 있다가 그날도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섬의 중간이 산처럼 되어 있대. 그 산 중턱쯤에 네. 또 신당 비스무리한 게 있었대요.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그 갑돌이가 이거는 기록이 없었는데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무당이 예전에 여기 악귀가 하나 들어와서 악귀 누르는 신당이라고. 네. 무당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옛날에 여기에 원래 애장터가 있고 애장터에서 액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는 저 신당이 있었는데 악귀가 하나 들어와서 애기 귀신들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그걸 누르려고 만든 신당이라고. 근데 똘순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쟤 지금 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신당을 보면서 되게 불쾌해했대요. 그러고 결국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밥 먹고 좀 쉬다가 사람들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갑돌이한테 막 민속학 얘기도 듣고 뭐 다른 얘기 막 듣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그 가운데에 있는 마을 중간에 있는 그 신당을 갔다 온 이후로 너무 몸이 안 좋더래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리고 혼자
구석에서 담배 피면서 그거 뭐지?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또 다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또 술 한잔 하고 철수는 밤낚시하러 간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 바닷가 그 앞에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철수가 그런 데 앉아서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얘는 이제 낚시에 미쳐갖고 여기서 씨알 큰 거 한번 잡자 막 이러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말고 첨벙 소리 알죠? 누가 뛰어드는 소리. 오. 그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봤대요. 옆을.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잘못 들었나? 이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누가 타타타타타 뛰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너무 아씨 뭐야 하고 봤는데 또 아무것도 없고 나 진짜 무서운가 보다. 괜히 그런 거 봐도 무섭나? 이러고 낚시를 접어야 되나?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입질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얘만 잡자 하고 얘 잡는 거에만 이제 정신이 또 다 팔린 거예요. 얘 힘이 세네 이러면서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명이 우두두두두 뛰어온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떼거지로 바다로 뛰어드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풍덩이 아니라 첨벙첨벙 소리 나는 거. 오케이.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자기는 혼자 있고 근데 이 소리는 잘못 들을 때 지금도 내가 바다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도 지금 물고기 입질이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바로 실 끊고 정리해서 급하게 막 숙소로 올라왔대요. 숙소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무당이 바닷가 쪽으로 표정이 되게 안 좋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너무 놀래갖고 지금 안 주무시고 뭐 하시냐고 했더니 철수를 쓱 보더니 너는 어디 갔다 왔냐고. 저 낚시하다가 이 말을 무당한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무당이 표정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사실 이런 얘기 무당한테 하면 답을 줄 것 같은데 이 무당 표정이 진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낚시하다가 그냥 좀 무서워져서 왔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왜 무서웠냐고.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무서웠다고 갑자기 좀 소름도 돋고 막 그러냐고. 그런 걸로 젊은 애가 그냥 더 낚시하고 그렇고 있다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무당 뭐야 완전 사기꾼 아니야 하고 싶은데 똘수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좀 뭔가 볼 줄은 아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원래 있던 방에 갔더니 똘수니 혼자 자고 있더래요. 훈이 얘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저쪽 방 가서 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옆에다 치워두고 이불 한 칸 좀 떼서 주워서 자고 있는데 그날도 다 비스무리하게 악몽을 꿨대요. 근데 훈이가 꾼 악몽은 남들이랑 조금 달랐는데 훈이가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웬 바위에서 어떤 애가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예? 쟤 뭐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바다로 막 들어가더니 그 낚싯줄을 붙잡고 막 흔들더래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물고기인 줄 알고 막 잡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되게 웃겼대요. 그러면서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점점 그 낚싯줄을 잡는 귀신들이 막 늘어나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쟤 죽겠는데 싶어서 말해줘야 하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철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수한테 얘기했더니 철수가 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철수랑 혼이랑 막 얘기하고 앞도이도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다가 그냥 어제 그런 것도 보고 더군다나 너희들은 그런 거 본 적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도 깨우라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방에 똘순이가 없길래 뭐야 하고 봤더니 똘순이가 그냥 담배 피고 있는데 바다를 계속 보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뭐 봐 했더니 저기 무당이 뭐 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 하는데 하고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제사상 같은 게 있고 흰색 깃발 같은 거 달린 걸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꽂아놨대요.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도 그런 건 또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저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밥돌이가 저거 용왕제 같은 거라고. 저게 용왕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거고 원래 옛날부터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고 이런 제사도 많고 막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저게 용왕제 뭐 용왕 들어오는 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똘순이가 방향이 다른데 이러더래요. 저게 들어오게 하는 제사지 나가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래요. 똘순이가 되게 가짠타는 듯이 그 각도를 좀 보다가 네 뭐 이러고 말더래요. 훈이랑 철수는 똘순이 따로 물어본 거죠. 저게 왜? 그러니까 저 방향이 아니라고. 들어오게 하는 건 맞는데 저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날 똘순이가 자는데 그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는 그 무당이 누군지 알았대요.
자기랑 같이 온 무당이더래요. 자기가 맨 처음 꿈에서 봤던 그 무당이. 그 무당이 막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용왕이 들어오라고 만들어 온 길로 되게 많은 귀신들이 죄인처럼 끌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쇠고랑이라고 하나요? 팔다리에 쇠고랑 같은 걸 차고 일반 귀신부터 수살기, 뭐 악귀 이런 온갖 귀신들이 다 죄인처럼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자기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또 얼굴은 안 보이는 어떤 여자가 그걸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제사 지내는 그 무당이 또 막 뭐라 하니까 칼로 목을 확 치면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꿈이 이게 연달아된 꿈이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좀 기묘하고 기분도 안 좋고 자기 지금 미섬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몸도 안 좋고 저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이나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딱 그러고 있고 다시 잠들었는데 자기가 깼더니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야 나 왜 밖에 있어 했더니 옆에서 훈이랑 철수가 너 괜찮냐고 막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똘순이를 보면서 너 무당이냐고 나 똘순이가 아니라고 지금 니네 집에 무당 있냐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에 무당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럼 방금 뭐 한 거냐고 내가 뭘 했냐고 그랬더니 훈이랑 철수한테 물어봤나봐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훈이랑 철수가 하는 말이 다 같이 이제 자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똘순이가 갑자기 쓱 일어나더니 나가서 그 바닷가 쪽을 보면서 뒷짐지고 무슨 말을 계속 웅얼웅얼 하더래요. 바다를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뭐지? 쟤 담배 피나? 나도 하나 필까 하고 훈이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경상도에라서 사투리가 심하다고. 근데 가끔씩 그 신이 들어올 때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 말들이 아닌 그 다른 지역의 사투리를 막 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훈이가 되게 놀란 거죠. 그리고 훈이가 너 괜찮냐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무당이 와서 옆에서 보는데 또 뭐라 중얼중얼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들으면서 되게 놀라면서 얘 지금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똘순이가 그 무당을 쳐다보는데 이미 눈이 정상의 눈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무당을 째려보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대로. 그래서 훈이랑 철수가 똘순이를 데리고 민박집 가서 잠깐 눕혀놓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똘순이 이제 진짜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신은 자기 몸에 못 들어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이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이모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너 그 신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터주가 됐건 이런 사람도 그 신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너한테 해코지를 함부로 못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도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훈이랑 철수는 좀 마음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막 옆에서 똘순이 괜찮나 이제 보고 있는데 똘순이가 갑자기 쓱 일어나더니 니들 좀 잘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방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넌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불 끄러 가야 된다고. 촛불 끄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촛불 같이 가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니들은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러고 훈이랑 철수랑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40분 지났나? 맨 처음에 악몽에 나왔던 그 애들 웃음소리랑 소리 지르는 게 집 밖에서 막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집 밖에서 집을 향해 소리 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섬 전체에 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또 한 1시간 지나서 또 들리더래요. 그리고 한 30-40분 있다가 똘순이가 와서 다시 눕더래요. 자기 좀 잔다고. 근데 이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뭐하고 왔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그냥 지금은 피곤하니까 잔다고. 그냥 촛불 끄고 왔다고. 켜지면 안 되는 촛불을 끄고 온 거라고. 그냥 나 좀 잘 테니까 나중에 단다고. 이러고 그냥 잤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아침부터 그 무당이 제사를 막 지내고 있더래요. 이제 가야 되니까 혹시 이 섬에 와서 뭐 묻은 거 있으면 털어내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그날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해도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있다가 차라리 담배를 피고 토를 하자 해서 담배를 물고 피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산을 돌아보고 싶어졌대요. 보통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담배 바다 보면서 담배 피면서 또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산 쪽을 가만히 보더래요. 그리고 섬 왼쪽을 한번 쓱 보다가 다시 가운데를 보다 오른쪽을 또 쓱 보다가 가운데를 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애가 담배를 끄더니 아이씨 미친 이러더래요. 오호.
옆에도 갑돌이가 왜 그러시냐고, 너 왜 그래? 이런가. 그 무당의 멱살을 확 잡고 당기더니, 네. 큰 냄새를 맡더래요. 그러면서 확 밀치면서, 미친 몇 명을 죽인 거냐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다거니.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뭐라 하는데, 똘순이가 막 웃더래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제사 지낼 땐 또 있었나 봐요. 네. 몇 명이. 똘순이가 막 웃더니 여기가 용암 모시는 섬으로 보이냐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무당이 또 막 뭐라 하니까 마을 사람들 쓱 보면서 이들도 다 공범이네.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젊은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드라마 영화나 해서 좀 무당 따라하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갑돌이가 그만하시라고 그만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를 확 쏘아보면서 넌 빠져 있으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호통을 치더래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니들은 저게 애장터로 보이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는데 어쩌고저쩌고 또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 식으로 막 뭐라 하니까 똘순이가 니들 도대체 몇 명을 죽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순간 되게 당황했다는 것처럼 입을 좀 다물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그 마을 그 이장님이라고 맨 처음 인사했던 그분이 선 넘지 말라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똘순이가 노란 원피스 입으네. 가장 최근이네? 이러더래요.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이 다 굳고 무당도 입이 굳었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증거를 없애고 싶어서라도 얘네한테 해코지를 할 만한데 이건 사실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무당으로 추정되는 애가 하는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머리가 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공주 터졌다면서 막 절하고 있고 훈이의 말로는 되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니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원래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하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니들 조상은 지옥 갔겠지. 근데 니들 지금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막 그렇게 하다가 니들 지금이야 잘 될 것 같지. 니네 그거 다 크게 돌아온다. 니네 다 죽을 거다. 야 빨리 당장이라도 멈추고 이 섬 떠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무당은 겁먹어도 말도 못하고 있고 똘순이가 막 하다가 저 가운데 신당 빼고 치우라고 그리고 빨리 이 섬 뜨라고 예.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뭐라 하다가 똘순이가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훈이랑 철수가 똘순이를 데리고 민박집 가서 잠깐 눕혀놓고 갑돌이가 물어본 거죠. 뭐냐고. 이제 그제서야 훈이가 말을 했대요. 사실 네. 제가 되게 큰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아까 했던 얘기가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궁금해하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못 물어보고 같이 이제 막 배를 타고 나가자 이게 돼갖고 네. 배를 타고 나왔대요 결과적으로. 근데 똘순이가 마지막에 가면서도 여기 여러분들 빨리 이 섬 뜨세요. 진짜 큰일 나요 하고 배를 타고 다 이제 따라 타고 무당은 그 섬에 남았대요. 그래서 무당은 막 소금을 뿌리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막 배 타고 오고 있는데 똘순이가 갑돌을 보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뭘 우물쭈물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거에 섬으로 보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섬이지 뭐야. 저거 섬 아니라고. 저건 재단이라고 하나의. 저거 자체가 하나의 재단이라고. 그러니까 갑돌이가 무슨 소리냐고. 여기 기록에는 무슨 섬에 딸린 작은 새끼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은 있다. 예.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거 듣다가 그 기록이랑 여기랑 특징이 많이 다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특징이 좀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그 특징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섬이 그 특징에 맞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원래 돌비섬이 있고 돌비섬에 제사를 지낸 섬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사 지내던 섬이 돌비섬이라 불리고 원래 돌비섬이 제사 지내는 무인도처럼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바뀐 건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예. 저거 무슨 제사 지내는지는 아냐고. 뭐 용왕제 지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다. 인신공양 하던 섬이라고. 그 애장터라는 데가 애들이 죽어서 묻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왼쪽 신당 갔을 때는 여자애들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되게 신기했대요. 애장터에 여자애들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더니 다 남자애들이더래요.
그때 똘순이가 얘네 이거 애장터가 아니라 애들 죽어서 묻은 게 아니라 죽여서 묻었구나. 그리고 가운데 신당 갔을 때 확신이 찼대요. 네. 이거 용왕 모시는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나름 감 좀 있다고 해도 똘순이 말로는 영안도 그렇고 그 귀신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네. 레벨마다 느끼는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벨 5짜리 귀신이 있으면 네. 레벨 한 2짜리 영안 가진 사람은 절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이게 진짜 신으로 아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신이 아니었대요. 네. 그리고 웬만한 악귀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살기랑 악귀들을 얘가 제사로 데리고 들어오면 여기 섬에 자리 잡은 애가 얘들 하나씩 다 잡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몇 시쯤 되면은 예. 얘가 그 신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귀신들이 막 뛰어내려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너 내 옆에 있어도 악몽 안 꾼 거라는 게 악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다 그냥 가위 눌렸다는 거고. 그리고 용왕제는 아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방향이 용왕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고.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래요. 네. 악귀가 들어오는 방향이 있대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용왕이냐. 저거 귀신 데리고 오는 건데 저 무당 저거 내가 봤을 땐 알고 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 섬에서 가장 큰 위험하다 느꼈던 게 옛날 복장이거나 옷을 안 입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두세 명이 근대 복장도 아니고 현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 옷 원피스 입은 애가 말을 걸어봤을 때 말을 했으면 얘가 어디 묻혀있는지만 들으면 경찰한테 여기 애 육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애가 말을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자기는 저 사람들한테 저주에 가까운 것만 주고 나온 거라고. 예. 저 섬은 무당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 악귀가 악귀를 잡아먹어서 세지는 경우도 있고 제사상 받아먹으면서 세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인식공양 받은 애들은 답이 안 나온다고. 저는 할 수가 없던 거라고. 예. 근데 그 말을 확 듣고 있다가 훈이랑 철수가 야 무슨 인식공양이야. 더군다나 21세기에는 말도 안 되지 네. 했는데 갑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사람들이 쉬쉬하긴 하는데 예.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인식공양이 진짜 많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마다 하는 동네들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게 쉬쉬하는 이유가 이게 좀 걸려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인공양을 막았대요. 조선도. 근데 기본적으로 돌잔치를 왜 하는지는 아시죠? 애들이 10명이 태어나면 1년을 못 버티고 죽는 애들이 6명, 7명 이렇게 나오니까 용케 버텼다고 축하해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돌잔치가. 네. 애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네. 근데 그때 죽은 애들 중에서 조선시대 뭐 열악한 의학이나 환경 때문에 죽은 애들이 아닌 경우도 꽤 있다. 실제로 살인 애들도 꽤 많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공양을 금지한 건 있는데 그걸 관리할 관료, 그러니까 지방관리라고 하죠. 네. 이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걸 좀 눈 감고 넘기는 게 많았다고. 오히려 같이 취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쉬쉬하는 이유가 일단 그러면은 좀 너무 미개해 보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못하게 막은 때가 일제시대래요. 이때 본격적으로 못하게 했대요. 네. 막 잡으러 다니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서울 그 주변만. 네. 수도권 정도, 충청도, 그리고 좀 특이했었던 경상도, 좀 큰 도시들은 일본 경찰들도 이거를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막고 하는데 네. 완전 지방 뭐 산골이라던가 깡촌이라던가 섬 같은 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 전쟁 직후까지도 깡촌이나 섬이나 산골은 인식했다는 기록이 있긴 있다고. 네. 생각보다 최근까지 있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똘순이가 한 말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 최근까지도 할 수도 있겠다. 오, 예. 그 얘기를 하고 똘순이가 그 섬을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왔대요. 네. 그리고 저 섬을 다시는 가지 말라고, 절대 다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훈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사람들도 위험한 것도 있지만 네. 저 섬엔 악귀가 아니라 악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다음에 올 땐 니들 그냥 안 보낼 거라고. 절대 니들끼리 가지도 말고 그냥 다신 저 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훈이한테 들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라 똘순이한테 들은 게 아니라 훈이한테 들었죠. 야,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참. 그러니까 시들무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달라요.
근데 똘순이 느낌이. 말로는 네. 똘순이가 이제 이모님이랑 얘기했을 때 똘순이 생각은 이모님 지인분 중에 네. 그 지역에 섬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섬 일대를 주름잡던 되게 큰 무당이 이모님이 아는 지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리를 잡은 게 그 무당일 거라고. 그분이 있을 땐 그 사람도 그런 거 못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똘순이 생각으로는 자기 꿈에 나온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의 칼로 치던 그 여자가 네. 이모님이 말하는 그 지인 만신 그분이고 자기한테 자기처럼 이제 하라고 보낸 게 아닐까 사인을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무당들 중에 제대로 된 무당들 중에 죽어서 저승차사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만신분들 중에서 특히 그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는 만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터주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오, 터주신으로. 그러니까 좀 터주신 비스무리하게 그 지역 일대를 좀 지키는 분들이 계시대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자기가 원래 지키던 섬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무서웠던 게 뭐 사실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증거도 네. 없고 뭣도 네. 없어서 그냥 똘순이가 그냥 사실 겁먹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네. 근데 왠지 그거 진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 뭔가 잘못 빠지면요. 그게 분명히 뭐 범죄고 죄악인 걸 알면서도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무섭대요. 좀 격리된 지역 아니면 외딴 자기들만의 룰이 생기는 지역이 생기면 네. 자기들만의 그 법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그 마을 규칙이 법보다 더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종종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소름이 끼쳤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섬 이야기도 레전드로 남을 그런 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라님이 말씀하셨던 그 피를 먹는 섬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이 섬과 그 섬, 같은 섬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만 그런 행위를 했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자체가 원한이 가득했던 그런 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나 슬픈 녹음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아코님의 이야기 믿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이 이야기는 산이 어머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산이를 도와주면서 주로 무속적 퇴치나 여러 상황적 이유로 일어난 일들은 어머니의 부탁이 좀 많기는 해요. 일가 친척분들이나.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옆에 듣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제가 꼼꼼히 기억을 하는데 산이 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기타 동호회를 나가세요. 이 기타 교습을 하면서 쉬는 시간대 뭐 여러 여사님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니까. 언뜻 들리던 얘기가 내가 아는 막내딸이 대학을 들어가서 임신을 했대요. 20살인데 명문대를 또 심지어 다녀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머리통 깨지죠. 성실했던 우리 막내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기독교까지 다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니까 기가 차죠. 애 아빠는 또 누군지도 궁금하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를 임신시키는 남자는 누구냐?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이다. 동아리의 후배로 들어왔길래 가끔씩 밥 사주러 오는 선배들이 있어요. 졸업한 선배지만. 그렇게 눈이 맞았대요.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철강 업체를 운영하는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또 종교도 같고. 엄마가 20살 비록 딸이 임신을 했지만 딸이 말하는 사람이 좀 괜찮은 거예요. 예. 왜냐면 듣다 보면 뭐 보통 대책이 없잖아요. 20살 딸을 임신시킨 남자라면 정말 이 또래는 대책이 없고 막 마구잡이인데 딸이 말하는 애 아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딸이 또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20살에 그 사람을 만나봤대요. 정말로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긴 했대요. 직업도 학벌도 미리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처럼 졸업장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취업증명서까지. 보통 의심을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뭐 음흉하니까. 부모님은 자기한테 어필을 하는 게 너무 성실하고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예. 또 종교적인 문제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비록 어린 딸을 대책 없이 임신시켰지만은 남자가 조금 입지만은 모든 게 완벽해 보여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혼수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20살에 뭐가 있겠냐고. 예비신랑 쪽에서 다 장만해줬대요. 전세집도 뭐든지 다. 그리고 학교도 만삭이 되기 전에 편하게 다니라고 다 이해해줬대요. 일단 뭐 사고친 애들 집안치고는 모든 걸 완벽하잖아요. 이건 뭐 듣기만 하더라도. 20살 딸이지만은 시집을 너무 잘 가는 것 같다. 오. 엄마도 좀 한두 달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것 같았대요. 또 여기서 감동인 것 사돈어른이 말씀하시길 혼인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기로 하고 결혼식은 양가 합의하에 여자 쪽이 다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그때 또 결혼식 올릴 걸 기다려주겠대요. 최고죠.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남들의 이미지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요. 나중에 친구들도 오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런데 탄탄대로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죠. 딸이 임신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의사소견으로 중절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경이 왔대요. 아이고. 예.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3개월이면 산모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위험한 이 수술을 권유받을 때는 질병 중에 풍진이라는 질병이 있대요. 예. 그게 진단을 받으면 태아가 상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대요. 아. 쉽게 말해서 뭐 흔히들 말하는 기형아기가 네.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좀 이런 질병이에요, 사실. 네. 보통 이런 경우면 부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고 역시나 이 부부도 낳아도 문제 안 낳아도 문제인데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산모 입장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잖아요. 결국에 유산이 됐대요. 이렇게 모든 계획이 유산을 통해 다 틀어졌잖아요. 이 결혼이든 뭐든 혼인신고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여자 쪽이 되게 난처해요. 20살이잖아요. 아가씨가 또 몸 관리 못한 거다라고 막 질타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는 사이지만은 이게 나이도 어리고 환경도 다르고 너무 걱정이 많죠. 여자 쪽에서는 이제. 근데 시어머니가 놀라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위로를 해줬대요. 그러면 뭐 친정엄마나 여기 여자 쪽 입장에서는 엄청 잘 된 거잖아요. 미래 예비 시어머니 끝장나게 잘 만났다. 남자도 나는 너무 잘 만났다. 이걸 팍 하고 느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대요. 학교도 중간중간 다니면서 어린 나이 듣기 싫으니까 요리학원도 다녔대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예비 부부는 주말 부부였대요. 남편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또 잘 사는 철강집 아들이잖아요. 사업이 지명이 좀 그러니까 전북과 경북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사는 경북에 있지만 지사는 또 전북에 있어요.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대요. 일을 배우면서. 평일은 또 와이프는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신입생이고. 그럼 금토일은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 지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던 해 겨울방학이 되고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21살이 되잖아요.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번째 임신 소식이 들리면서 엄청 기뻐했대요. 과거 풍진으로 인해서 아픈 기억이 있죠. 어린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정말 다시 잘 키워야 되겠다. 몸조리를 잘했대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남편은 또 역시나 주말마다 어린 신부를 늘 보러 오니까 뭐 사이는 당연하잖아요. 엄청 좋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의외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 시어머니, 나한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뭐? 벌써? 아직 아닌데? 됐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어린 신부가 얘기를 하죠. 아니다, 축하한다. 그러고 끊어버렸대요. 누가 봐도 당황한 말투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실수한 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어린 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통화를 끝나고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는 당연히 딸 달래주잖아요. 딸 편을 들어주고. 너희 시어머니가 또 조심 안 하고 임신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으니까 이해하라고 위로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또 일렀는데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그냥 엄마는 좋은데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좋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 그 주말에 아, 내가 예민했구나. 맛있는 거 해주려고 요리학원 다닌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 하나를 만들려다가 재료가 조금 모자랐나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재료니까 동네 마트를 갈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마트를 갔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멀리서 보여졌대요. 네. 남편 차죠. 그러면 남편이 빨리 왔네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차를 맞이하러 갈 거 아니에요. 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블루투스를 통화하면 차 안에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맞네요. 근데 그게 들렸대요. 통화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현지 2년은 100일 안에 유산하면 된다. 날 받아오는 시점으로 하면 되니까 너 기도 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이 말을 들었대요. 현지가 누구지? 현지란 사람 누구지? 무슨 소리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어린 신부 이름을 미미 씨라고 할게요. 이제 남편의 말이 엄마, 그럼 미미도 임신 소식 들었잖아. 얘는 어떻게? 현지는 날 잡으면 된다 치면 아, 미미는 어떡하냐고 이 말을 하는데 통화 너머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뭐가 급하다고 둘 다 임신을 시켰냐. 시간을 두고 했었어야지. 뭐야? 이러면 복잡하다니까. 도사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거늘. 이게 들리니까 이 남편은 몰라. 막 짜증을 내는 말투가 들렸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었대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될 줄 몰랐지. 아니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둘 다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건강해서 그런가? 이런 더러운 농담까지 하니까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이 착한 남편이 맞나? 충격인 거예요. 그 어린 신부 입장에서 미미 씨가. 그리고 또 예비 시어머니도 맞는 건지 저렇게 좋았던 분들이. 예? 이건 뭐 근데 시들무 여러분들도 그렇고 똘비님이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건 두 집 살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두 집 살림의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자도 임신을 한 거고 미미 씨도 임신을 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바람 난 거다. 이 미미 씨도 생각을 했대요. 그걸 시어머니가 방관하고 알고 있고 또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눈물이 펑펑은 나죠. 주저앉았대요. 배신감이 너무 들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주말마다 온다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다 바치는 내가 미쳤지 막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스러워서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남편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줬대요. 울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들으면 엄마가 더 충격이잖아 오히려. 아빠랑 당장 왔대요. 딸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딸한테 말하길 아무 전화 받지 말고 우리 전화 말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있어라. 엄마 아빠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그래 아버지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철저해야 된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우선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도착하고 나서 엄마하고 아빠가 달래줬대요. 왜냐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선. 이게 모든 게 진짜면 처벌이든 합의든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딸 타일이고 이제 진정시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위 입장에서는 대뜸 들어오는 와이퍼와 예비 장인 장모가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만든 변명이 요리 흔적도 있으니까 임신하면
요리 많이 만들면 급체를 많이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 핑계를 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위 아무래도 우리 딸이 이번에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친정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겨울방학 했으니까 4월 개강까지는 시간이 많으니 엄마 집에 있겠다고 말하고 저희 고향으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그래도 연기를 해야죠. 아빠 말이 있으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는데 계속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보고 싶다 빨리 와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소름이 돋았대요. 어느 순간. 전화 올 때마다 자꾸 언제 오냐 이런 말을 들으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고마움이잖아요. 예. 근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상상과 의심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주째 친정에 머물렀을 때 소포가 하나 왔대요. 택배. 보약이 3개가 왔대요. 시어머니께서 이제 보낸 건데 시어머니가 이제 예비 며느리 어린 신부한테 전화 와서 작년에 유산도 했고 안 좋은 일도 하니까 임산부한테 좋은 한약재를 보냈고 그리고 사돈어른 2분께도 보약을 보냈다. 그거를 지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까지 보약을 보내주신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데 상황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의심되고. 보약을 하나씩 꺼내서 성분을 했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건 또 이쪽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식품 관련 연구원이 계셔서 하루 만에 이걸 또 해주셨더라고요. 다행히 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혼할 수도 있는 집구석이고 잘 먹겠다 말은 핑계대고 말하고 이 미미 씨가 사촌 언니도 마침 그 당시 임신을 해서 거기로 선물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주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아버지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채로 퇴근하시면서 다들 나와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봉투에 사진이랑 노국리를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신랑이 전북에서 그 지사에 일하는 거 맞는데 기숙사에 산다고는 분명 들었는데 와이프한테도 사돈한테도 얘기한 게 기숙사가 아니라 너 사는 곳과 마찬가지로 전세 같은 집에 들락날락 거리더라.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림해서 살고 있는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거기 여자도 임신을 했대요. 앞에 말씀대로. 그럼 2집 살림한 건 맞고 이 여자랑은 심지어 교제를 한 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대요. 나이는 25살. 자기보다는 이제 4살이 많은 거죠. 새해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 누군지도 흥신소가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얼굴 보니까 되게 예쁘대요. 이 여자는요. 집안 자체는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이 여자도 취미는 요리고 종교는 불교. 네. 근데 미미 씨는 기독교예요.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치면 이 상간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절을 가끔씩 간대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있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일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위가 하청을 주는 또 하청. 그 삼자합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 임신이 3번째래요. 예? 이걸 모든 거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잖아요. 법적으로 알아낸 건 아니고. 이 말을 들은 미미 씨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듣고 있던 엄마도 충격이에요. 왜냐면 상간녀가 본인이 된 거야. 왜냐면 저기는 3년째잖아요. 야, 미치겠다.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그리고 시댁은 기독교잖아요. 근데 바람피는 상대가 불교예요. 그리고 3번째 임신이라면 저 여자 앞에 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2번 임신을 했다는 거니까. 이걸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그럼 애도 있나 보네. 3번째 임신이면. 근데 난 그게 좀 이상하다. 이 여자 2번 다 유산을 했대요. 여기서 좀 이제 미미 씨가 소름이 너무 돋았대요. 예. 자기는 벌써 1번 임신이 됐고 유산이 됐는데 저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3번째 임신이면 앞에 2번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저런 순서를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또 아이를 잃을까 봐.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 사람은 정확히 이름은 뭐고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오, 예. 일단 합법적으로 알아낸 건 아니지만 증거는 잡았잖아요.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아빠 입에서요. 미미 씨한테 뜻밖의 말을 하나 얘기를 했대요. 미미야, 너 이 여자 사연이 좀 있는데
네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라. 일단 사위 놈은 죽여도 시원찮은 놈은 맞다. 그렇지. 이제 네가 상간녀라고 칭하는 현지라는 여자는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다. 오히려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임신이지 않냐. 선택은 네가 해라. 오히려 혼인빙자나 기타적인 법률적 문제를 따지면 네가 뒤다. 아빠 생각은 이 여자도 정말 피해자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같이 소송이든 복수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미 씨 입장에서는 내키진 않죠. 그런데 이 아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또 나온 게 흥신소 조사가 하나 더 남았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조사를 했대요. 네. 시어머니는 일주에 꼭 한두 번은요. 꼭 무속인이 운영하는 신당에 들락날락 거린대요. 그리고 남편도 거기를 갔다 온 걸 흥신소가 일단 조사를 마쳤대요. 근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미미 씨는 현지 씨를 만나게 됐대요. 연락을 해서. 뭐 그간 있었던 조사를 알려주는데 언어장애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있잖아요. 선천적인 아니고 사고적 장애라서 어느 정도 대화는 되는데 안 되는 건 태블릿이나 뭐 펜으로 이제 적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귀는 잘 들리시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인정을 못하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그 현지 씨 입장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그런데 미미 씨가 준비한 녹음 파일의 사진, 1년 동안 자기가 그간 예비신랑이랑 찍었던 사진, 날짜들, 카톡 다 목록을 보여줬대요. 그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체념하듯.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이어나겠는데 자기도 작년에 임신했는데 한 번 임신하고 내가 지금 두 번째다. 정신 차려라. 미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더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 쓰레기 같은 집이 우리 집에 한약까지 보내더라.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현지분이 뭔가 생각이 났는지 자기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준 약을 먹은 적이 있대요. 몸에 좋다고 해서 임산부한테. 예. 꾸준히 먹었대요, 정말. 그런데 아이는 유산됐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예. 그럼 병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냐고. 그럼 병원에서는 또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냐고. 시어머니가 지원이 한약을 먹은 건데 그 한약 남은 거 있으면 그 봉지라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져갔대요. 임산부한테 민물고기가 그렇게 좋대요. 한약을 지으면요. 아, 예.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천문동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둘이 섞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독약이 되나? 네, 독이 되는 거래요. 와. 의사분이 큰일 날 뻔했다. 당신도 죽을 뻔했다. 당연히 이제 현지 씨 입장에서 엄청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따지잖아요. 그 약방 놈 누구냐고.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쁜 며느리라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만 담으라고 해서 지은 거라서 죽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처벌받아야 된다. 미안하다. 자기한테 빈 적이 있대요. 그러면 현지 씨 입장에서도 당신 첫 번째 임신이니까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지 씨가 그걸 생각나니까 미미 씨한테 약 성분 조사했냐?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냐? 약을 다 조사해봤냐? 약 봉지 하나만 조사한 거 아니냐? 맞다. 다 조사해야 된다. 그냥 뇌리를 스쳤대요. 빨리 사촌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그걸 선물을 했잖아요. 사촌 언니한테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거든요. 다행히 사촌 언니는 안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분을 급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미미 아버님이 소송비든 뭐든 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이 나쁜 놈 처벌받게 합시다. 본론으로 얘기를 했대요.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지만 저도 용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처벌을 준비를 했나 봐요. 현지 씨가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도 한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여자인데 이게 너무 부럽대요. 자기도 한때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제 언니잖아요. 미미 씨 입장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흥신소에서 드디어 또 연락이 왔대요. 근데 흥신소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는 도사라고 칭하는 그 무속인을 조사했는데 뱀신을 모신대요. 뱀신을 모시는 무속도사인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불교를 지향하는 뱀신을 모시는 도사래요. 그리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신봉자래요. 흥신소에서는요, 여러 사람 많이 알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신소에서도 아는 무당한테 이걸 물어봤나 봐요. 뱀신을 모시는 뭐 그런 무당이 있냐, 도사가 있냐. 네.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게, 뱀을 모시는 무속인은 무속인끼리 서로 안 건든대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보면 된대요. 저런 건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가서 해결해야 된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한대요. 정말 신기가 있는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산이랑 제가 산이 어머니께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거를 산이한테 어머님이 묻잖아요. 저한테도. 니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산이 입에서 예전에 뱀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대요. 얘도. 네. 뱀신은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외국에 더 많다.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 서양에서는 뭐 용이나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대요. 마녀들도 그렇고. 오. 무속에 관련되어 있는 해외 인물들도 뱀신을 모시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근데 뱀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이제 좀 다르게 좀 설명하자면, 악신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네. 공양의 제물이요. 어린 영혼들이래요. 뱀신을 모시는 공양 제물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뱀의 주로 먹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 새끼. 그렇죠. 새둥지의 알, 어린 새끼들, 새끼 쥐, 막 이런 거. 새끼쥐, 어린 아기들의 동물. 이게 대부분의 뱀들의 먹이예요. 예. 그러면 앞에 얼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어린 영혼을 바치면요. 그걸 일깨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독교에서는 뱀을 사단마귀거든요. 그럼 악마의 동물이잖아요, 이게. 어린 영혼을 바치면요. 이거는 애군을 떨쳐낸대요. 이거를 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산이 어머니가 딱 듣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셔요. 20분 정도 통화를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다행히 법적인 절차는 들어갔대요. 네. 이걸 들은 게 몇 주 후였으니까. 이 과정에서 현지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대요. 왜냐, 남편의 하청이잖아요. 네. 있으면 더 이상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권유한 게 미미 씨 아버님이래요.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게 무섭고 불편하면 우리 지역으로 옮기면 내가 원룸하고 이런 거 잡아줄 테니까 어떠냐 하니까 왔대요. 그리고 저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흥신소에 최종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뭐 무속인들끼리는 간섭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이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산이가 어머니 부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못 갔어요. 일이 있어서 네. 못 갔는데 제 친구 한 명이 갔다 왔더라고요. 미미 씨, 현지 씨, 그리고 미미 씨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어요. 산이가. 네. 근데 미미 씨한테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현지 씨 보고 산이가 잠시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제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대화 내용은 안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울고 있는 게 보인대요. 펑펑 우는 게. 주저앉아서. 왜 저렇게 제 친구 입장에서는 펑펑 우나 궁금하니까 나중에 차 안에서 물어봤대요. 근데 산이가 말하길 현지 씨를 처음 볼 때부터 어떤 뒤에 영가분이요. 현지 씨 머리를 자꾸 쓰담쓰담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산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픽 났대요. 처음 본 영가인데 나중에 눈물이 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가 현지 씨한테 조용히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사연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죄송스럽지만 물어봤대요. 현지 씨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언어장애가 아니라 사고 언어장애거든요. 산이가 주로 질문을 하고 태블릿이나 폰으로 뭐 대답을 해주셨는데 산이가 주로 말을 한 이유는 수호령님이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거 처음 봤다. 과거의 업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지 씨를 지켜주는 건데 악령이나 악귀들이 참 나쁘죠, 현지 씨. 뱀의 악귀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착한 척 본인을 숨기고 나서 나중에 허물 벗어서 공격하는 게 그게 뱀인데 네. 그리고 또 뱀의 악령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뱃속의 태아는 또 유산이 될 겁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빨리 전화하시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랑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시라고. 이 말에 펑펑 울었어요. 예. 그리고 현지 씨가 자기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삐뚤어졌대요, 사실.
일진이 돼서 나쁜 짓 되게 많이 했대요. 고등학교 나이에 알코올에 취해서 사고도 많이 쳤다는데,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럼 양아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잘 나간다는 동네 건달들, 일진들. 그런데도 또 공부를 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무리들 사이에서 놀다 보면 결국에 큰일씩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때 목이랑 편도가요, 크게 다쳤대요. 예. 그래서 언어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고를 치면 수습하는 건 당연히 부모님이죠. 네. 엄마는 우리 딸 옛날 착한 딸로 돌아와 달라고 절하 가서 매일 108배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이런 사고를 치는 딸은 부모님은 항상 보듬어 주잖아요. 네. 여러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하는 게 부모인데 금전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예. 해결하다 보면. 빚을 내서까지 수습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언어장애까지 오니까 오히려 현지 씨가 가출을 또 했대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자기만의 원망. 가출을 하는 중에도 엄마가 전화가 오셨대요. 문자도 많이 오고. 우리 딸 돌아올 거지? 괜찮다. 마음 다시면 다시 오라고. 그런 딸한테 엄마가 돈을 300만 원을 입금해 줬대요. 그 당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찜질방이나 따뜻한 데 있으라고. 이리저리 찜질방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또 나빠질 것 같아서 취업을 하자. 근데 이제 취업을 하려면 원룸 같은 거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성년자들은 원룸 공인중개 계약을 하면요, 미성년자라 이걸 안 되거든요. 원룸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숙은 가능해요. 네. 하숙집한테 뭐 그냥 월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숙식도 제공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하숙집 주인분한테 잘 얘기를 해서 공장 취업도 엄마인 척 대신 해주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현지 씨도. 그런데 재수없게 이게 걸린 거예요. 6년을 그렇게 부모랑 연 끊고 살았대요. 왜냐,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거 있죠. 1년.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줬대요. 진짜 엄마가 자식 어머니다. 생각하는 거. 예.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산이가 따로 그 뱀신을 섬기는 놈 족쳤냐? 저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게 궁금하다. 도사인지 무당인지 그 신놈인지 한번 만났냐 하니까 못 만났대요.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대요. 그리고 일단 못 만나니까 신고를 해서 콩밥이라도 우선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이건 근데 정말 스님들이나 신부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가 가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긴 하다. 사실 누가 가도 뱀신을 모시는 사람한테는 고집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건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소식이 들려왔는데, 2명의 여자를 임신시킨 남편 있죠. 실형 선고는 안 받았대요. 합의 이혼으로는 일단 끝났대요. 현지님한테는 2억 원, 미미님한테는 1억 원 합의가 돼서 끝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현지 씨한테 태아를 일부러 유산시킨 정황이 2번이 나왔어요. 네. 미미 씨한테도 그 정황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한약. 아, 예. 위에 몇 개는 멀쩡했어요, 정말. 근데 밑에 가면 갈수록 천문동 약재와 잉어가 섞인 게 나왔어요. 그러면 미미 씨, 현지 씨께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미미 씨한테는 또 풍진이라는 병명이라고 의사랑 짜고 의료 소견 조작까지 정황이 나왔어요. 야, 이건 미쳤다. 이게 실형 판결의 증거가 되니까 구속이 됐대요, 할머니는. 그 병원은 영업정지되고. 예. 뭐 정확하게는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저도 이건 그리고 어머님 입에서 건너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건 그 뱀신을 모시는 이상한 인간. 예. 추적을 들어갔어요, 산이는요. 근데 신당은 떠났어요. 이후에 또 들려진 이야기로는 제주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알아냈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요, 뭐 추적을 해서 언젠간 잡아서 또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지님이 너무 불쌍해요. 타 지역에서 살다가 그 엄청난 긴 세월을, 나이도 저희보다 많이 어린데 예.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공장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되냐고 미미 씨 분께는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산이랑 연락이 또 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현지 씨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미 씨는 본명을 자기는 말하지 말고, 근데 현지 씨는요, 시들무 원래 팬이더라고요.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랑 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현지 씨가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거를 똘비님이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이거를 저도 아까 실명 공개도 된대요. 네, 네. 들어보긴 했지만 너무 슬펐는데, 일단은 잠시 아코님의 소리는 제가 완전히 끄고 다 듣고 나서 이제 아코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수미 씨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 안녕. 늘 쓰는 편지지만 오늘은 엄마한테 말로써 편지를 전하고 싶지만 벌 받아서 말 잘 못하는 딸보단 한때 이뻤던 내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줘. 엄마 딸 출세했어. 구독자 수십만인 유튜버님 통해서 엄마한테 나의 진심을 다시 말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출세한 거지? 나는 엄마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잖아.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더 귀하다면 귀하다는데 나는 철없던 시절 엄마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은 게 너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타임머신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의 딸로 돌아가서 엄마랑 어묵 잔뜩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 벌을 받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준 염주는 항상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집 나올 때도 챙겨왔었어. 100세 시대니까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치? 엄마가 하늘에 갔어도 나 머리 쓰다듬어 줬다며. 내가 자식을 가져도 엄마한테는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 너무 고마워.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서 나한테 꼭 복수해. 나는 엄마보다 더 사랑해서 보듬어 줄게, 알았지? 오늘은 특별히 목소리 편지야. 사랑해. 아빠는 요즘 낚시 배운다고 재밌게 살고 있으니 딸이랑 놀아주라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해줘요. 나중에 또 쓸게. 사랑해. 그래요. 일단 아코님, 네. 님이 대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일단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현지님 본명은 수미 씨고요. 성은 알려드릴 순 없지만 네. 본명을 밝히셔도 된다고 하셨고 앞에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미 씨는요 친자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네, 나. 입양아예요. 그걸 고딩 때 알게 되니까 좀 뭔가 삐뚤어졌나 봐요. 뭔가 그럴 수 있죠. 예. 청소년 시기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어머님은 유방암 투병 중이었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고 수술도 잘 받으셨는데 긴 투병에 좀 지치셨나 봐요. 암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산이가 수호령이 엄마가 된 걸 처음 봤대요. 그때. 네. 정말 드물대요. 네. 산이 눈에는 그 머리를 쓰다보주는 어머니 영가 수호령이 보이셨고 엄마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어머님을 위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직도 소미 씨랑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중간중간 연락을 하게 됐고 안부차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리냐 위에서 빠진 이야기가 2개가 더 있거든요. 정확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태아를 공양한 건 맞대요. 기독교 신자의 여자의 태아를 공양하는 건요. 애군을 떨치기 위한 제물. 불교 신자의 여자 태아는요. 행복을 달라는 제물이래요. 매년마다 임신시켜서 뱀한테 먹이 주듯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네요, 진짜. 태아 인식 공양. 네. 이게 뭐 산이가 주변 무속인들 많이 알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네. 이게 미신이건 간에 무속적인 건 간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야. 안 할 일 있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예. 산이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외국이 더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 막 제물로 바치는 거 있죠. 예. 네. 이런 걸 듣다 보면요. 좀 허무한 게 있어요. 진짜 악마는 있나 봐요. 악신들이 있나 봐요. 시댁이라는 이런 인간들은요. 뱀신을 모시는 무속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이. 뱀신을 모시고 있었던 거고.
나쁜 짓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 악마도 누군가가 그 악마를 섬기면요 복을 주나 봐요. 그 사람한테 악마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참 오늘 씁쓸한 이야기를 좀 들고 왔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미미 씨는 잘 키우고 있대요, 아이를. 아유, 참. 오늘 이야기가 네. 또 여러 감정이 많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화도 나면서, 또 슬픔도 네.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 섬뜩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무속적인 행위든 미신이든 그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라는 건 누가 들어도 그렇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어두운 부분을 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오늘도 너무나 집중되게 잘 이야기해주신 아코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말씀해주신 수미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분노를 많이 하시고 화도 많이 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여러 감정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현실공포 이야기와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는 관심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